이런 중국 빨갱이 외신을 왜 소개하고 있냐고. 왜 소개하고 있냐고. 이런 애들이 중국 자빨고 중국 신화통신 인용해갖고 대통령 공격하고 한 애들이 나를 다 보겠다. 이게 이해가는 게 없을까요, 과연? 스파이예요, 이거. 국정원 인사라고, 국방무관은. 중국 스파이란 말입니다. 중국 간첩한테 보고했다고, 미국하고 관계, 군사 정보를. 주가 하락이 공매도 때문 근거 어딨나? 공매도 두고 감론 을박. 국회에서 이때 토론을 했었어요, 공매도 문제. 이 주최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하고 김경엽 의원이 공동 주최를 하신 거고요. 공매도 찬성 입장에 섰던 사람이 왕수봉 아주대 교수라는 분인데, 공매도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지만 공매도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왕수봉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은 나라에 이래 내정 간섭하고 있냐고. 아니, 어이없지 않아요? 국적이 어디냐면 대만 사람이야. 왕수봉이라는 사람은 대만인이야. 봐, 대만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 대만이라고 적어놨어. 근데 얘가 나와갖고 공매도가 문제없다고 얘기했다고. 아니, 대만 사람 대만 일이나 신경 써요. 왜 남은 나라 네가 왈가왈부 하냐고 하고 있냐고. 이 왕수봉이라는 사람이 권순옥 기자하고 패친이라는 거죠. 이상하다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로 네. 김규식과 이남호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한국에 있건 OECD 없는 투자자 보호장치에서 합의, 물자, 자수, 집중 이렇게 8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다 자본시장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법 내용은 여기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남호도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국적이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외국인을 기용해서 이사의 다양성 업그레이드 된다. 지가 외국인에서 그래. 지가 싱가포르 사람이서 그렇다고. 어이없지 않아요? 지금 싱가포르 사람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이 돼갖고 한국의 상법 개정에서 한국 증시 올려야 된다고 얘기 다니는데 그게 진정성 있겠냐고. 근데 거기 당신들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상법 개정해야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공매도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증시 상승하고 개인 투자의 권익에 관심 있었으면 공매도도 당연히 반대했었을 거 아닙니까? 공매도도 이제 정상적으로 개혁하려고 할 때 이 김규식이가 방송 돌아다니면서 공매도가 답이 아니다. 공매도 한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 하면서 얘가 돌아다녔다고. 얘가 갈치 않은 편에 썼던 애들이 지금 앞장서서 상법 개정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상법 개정을 하면 주가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 당신들의 능지는 진짜 미처참한 거 아니냐고요. 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니들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티미하니까 이런 애들이 당신들을 이런 식으로 가만히서 속이는 거라고, 속여먹는 거라고. 7월 26일 날 국회 토론에서 제가 히트친 워딩이, 평생 검사직에 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여의도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특수 전문 직종에서 10년에서 30년 담당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본 본인 같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다. 금융당국 여의도 금융기관들은 반헌법적 특수계급이다. 기관과 애인에만 유리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나 거래소나 금감원은 조사 및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리감독을 했다. 이렇게 나올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얘들이. 금감원장 막 깠어요. 막 깠는데 이 대만인 왕수봉이 막 째려보더라고. 아니, 왜 금감원장 깠을 때 네가 째려보냐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금감원장 까는데 대만인이 왜 째려봐? 왜 째려보냐고. 자동차 유튜버 김한용의 목가. 네. 김한용이 널뛰는 2차 주식 배터리 아저씨 근황 금감원장까지 저격하던 하면서 이거 갖고 막 뭐라 하더라고. 아니, 그거 왜 해? 차 유튜버가 차 얘기만 해. 기사 갖고 와갖고 막 열내고 하더라고. 아, 도대체 왜 자동차 유튜버가 왜 열내는데? 아니, 자동차 유튜버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댓글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쓸데없는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투자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립니다. 뭐 하냐고 진짜. 이 김한용이라는 사람이 쌍용차 인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에디슨 모터스 회장을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갖고 엄청나게 빨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것처럼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났다는 거죠. 유튜브를 보다가 위 썸네일이 보이는 순간 따악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모카 채널을 구독하면서 보고 있는데 모카 채널에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나왔단다.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다. 아니, 모카에서 왜 이런 짓을. 혹시나 하고 들어가서 댓글창을 보니 역시 찬티들이 회장을 찬양하면서 좋은 회사 만들어달라, 기대가 된다, 한국의 테슬라를 만들어달라 등 감성이 의지한 찬티들만 주구장창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들도 올라와 있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만들어질지 모카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않은 것일까. 야, 모카야, 에디슨 모터스가 새끼
새끼야. 작전주라고.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 새끼야. 이 회장이 하는 얘기를 조금만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란 것을 알 텐데 이걸 믿는 찬티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생각도 못했다. 게다가 자금 조달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인데 해명 기회를 주고 홍보하는 스피커 역할을 목화에서 하는지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걸까. 심지어 쌍용차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구하겠단다. 주식이나 사업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조금만 먹으러 들어가 볼까. 들어가는 순간 언제 거래 정지 당할지 모른다. 처음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보고 있다면 주색병신 하지 말기 바란다. 진심으로. 실제로 거래 정지 당해서 상폐당했죠. 강영건은 구속됐고요. 걔를 출연시켜서 빨았다고 이 목화가 미친 새끼야 이것도. 에디슨 모터스를 대놓고 띄우고 중국차 찬양하는데 가장 악랄하게 활동하는 채널이 이제 목화 채널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목화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란적 행위로 봐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목화가 3%에 출연하여 테슬라 매수 추천하고 한 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 얘가 물어본 게 테슬라를 하락장이 더 살까? 이걸 물어봐요. 아니, 야, 이 사람 주가 담당이 아니야. 이거 자동차 유튜버라고. 왜 자동차 유튜버한테 주가를 물어봐? 그러면서 얘가 얘기한 게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에라이 씨 진짜. 개헌 관련해갖고 권순우가 중립을 가장한 채 외신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중국 신화통신의 제목이 이걸 인용을 해요. 왜 하필 외신을 인용해도 신화통신을 인용을 하며 이런 애들이 중국 배터리를 까는 나를 당구리 했을 거라니. 중국 신화통신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신화통신의 제목이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 왜 하고 많은 외신 중에서 신화통신 거를 제일 먼저 인용을 하냐고. 제정신이냐 이 새끼야. 야, 신화통신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야 이 새끼야. 중국 인민공화국 국무원에 속해 있는 통신사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고. 1931년 장시성의 중국 공산당 혁명 근거지에서 홍색중화통신사로 설립됐고요. 대장정 당시. 1935년 대장정 이후에 현재의 이름 신화통신사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빨갱이 외신을 왜 소개하고 있냐고. 왜 소개하고 있냐고. 이런 애들이 중국 차 빨고 중국 신화통신 인용해갖고 대통령 공격하고 한 애들이 나를 당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는 게 없을까요, 과연? 강영건 에디슨 모터스가 유명해진 계기가 유키즈 온 더 블락에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3, 4년 만에 48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 나 혼자 유지할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까? 고민하다가 남은 삶을 돈을 더 버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에디슨 모터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새끼 아니야. 주가조작범이라고. 주가조작범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주가조작범이 나 돈 정말 좋아해요. 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한 놈도 없어. 사회 발전, 나라 발전 이런 거 얘기해야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원래. 그런 새끼들을 경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나 대놓고 얘기하잖아. 나 돈 많이 벌어서 와이프 백화점 사주고 싶다 얘기하잖아. 나는 돈은 작고 소중한 것이 나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한다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들일수록 돈에 환장한 새끼들이 많아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기꾼들을 띄워주는 프로가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요. 이 유키즈 온 더 블락에 대통령이 출연했을 때 유키즈 온 더 블락에서 어떻게 됐죠? 왜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이상하게 몰아가갖고 대통령 이상한 놈 만든 방송이 바로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갖고 대통령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고. 이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왜 그랬겠냐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화가 났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3%가 편집을 족같이 해서 그래.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카메라 구도도 그렇고 편집을 그렇게 하면 누구나 바보 병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라고. 3%도 그렇고 유키즈도 그렇고. 공통점이 에디슨 모터스 띄웠던 데라는 겁니다. 거기가. 작가님 이거 너무 소름인데요 또. 친중 매국노들이 얼마나 네트워크가 지금 강고하고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중요한 키입니다. 에디슨이 관통하는 이상직. 이스탄고? 예, 문재인 이스탄. 네. 거기가 에디슨하고 연결돼 있다고. 어떡해요? 나 이거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거. 이 새끼들이 그런 거. 에디슨이 관통하는 이상직, 강영권, 유근태 삼각관계.
LX공사 감사 보고서에도 에디슨이 등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전주고 동문인 유근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 상임감사가 재직 시절 에디슨 모터스를 공사 업무용 차량 임차업체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고요. 내가 잘 아는 업체 중에 에디슨이라고 전기차 생산업체가 있는데 여기 한번 알아봐 해서 당시 담당 부서였던 LX공사 내부 인사도 시사저널간의 통화에서 유 전 감사가 알아보라는 업체가 에디슨인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거를 결국 채택 안 했는데 채택 왜 안 했냐 하면 얘들이 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이제 승용차잖아요. 에디슨은 승용차를 안 만들어 버스 만드는 회사라고. 님이 버스 만드는 회사라고.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는 회사를 추천했다고 갖다 쓰라 그랬다고. 하지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LX공사는 업무용 SUV 차량을 임차하려고 했는데 에디슨 모터스는 애초에 버스만 생산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감사원은 유전 감사가 에디슨을 추천한 건 부당계약 개입이 당연하지. 재직 당시 인사진행과 허위예산 편성 사적 관계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서 2020년 2월 해임됐고요. 얘가 이상직하고 고등학교 동문 같이 강영권이 에디슨 모터스를 띄워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상직하고 유근태는 고교 동문이고 이상직이 강영권을 중진공 지원을 논의를 했고 유근태하고 강영권은 대학 동문. 라임 사태에 중진공이 어른거리는 이유. 여기도 에디슨 모터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시절 에디슨의 특혜 지원 논란. 에디슨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땡땡땡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 순손실이 183억 4,200만 원 발생했고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45억 7천만 원만큼 더 많으며 누적 결손금은 288억 5,700만 원으로 자본 잠식률이 58.33%에 이릅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종속 노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망해간 회사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 회사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성장 공유형 대출 20억을 지어봐야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래성장 전환사채를 사갖고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되면 주식으로 바꿔갖고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상장 안 하면 날아가는 거죠. 중진공은 회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도를 꼼꼼하게 보는데 이게 통과됐다고. 이 주인공이 바로 에디슨 모터스였다는 겁니다. 대놓고 특혜준 거잖아요, 이게. 네. 예. 당시 수장이었던 이상직 이사장, 테슬라보다 성능이 더 좋은 자동차 개발을 이미 해놨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야, 에디슨은 중국 버스 갖고 와서 포대가리 하는 거야. 겉만 바꾼다고 에디슨 상표만 찍고 끝이라고. 이 얘기를 이상직이 했다니까. 에디슨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 2019년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수원여객에 전기버스 100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한 대당 3억 4천씩에서 343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겁니다. 올렸는데 이 수원여객이라는 이 회사를 대주주가 스트라이크 캐피탈이에요. 이상직이가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고 에디슨 모터스가 그 돈을 스트라이크 캐피탈에 자금을 대해주면은 수원여객을 통해서 에스 모터스의 전기차를 사주면 여기 340억 매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크 캐피탈에서 일부 사모펀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알펜루트 자산운용이었고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자금 투자를 해서 수원 모빌리티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특수법인의 운영사가 대주주가 이 회사가 수원여객을 인수한 거고요. 여기서 이 수원 모빌리티의 돈은 라임 자산운용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임 자산운용에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조력자로 작동했다는 거고요. 그 전기버스가 다 중국산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국 버스 하나 사왔는데 1억, 2억에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수원여객의 최대 주주는 스트라이크다. 이 회사가 수원여객 인수를 마무리한 시점은 2018년 중순이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스트라이크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라임 자산운용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거고요.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요. 라임 자산운용은 2019년, 20년 대규모 손실을 내 투자자들의 원금마저 상환하지 못한 라임 펀드 운용사, 바로 그 라임이고요. 라임과 수원여객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 바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고요. 김 전 회장은 여기 수원여객에 들어가 있던 이 공금을 꺼내갖고 이제 무단으로 빼낸 횡령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 정치인의 금품 로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날로 먹었다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쪽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중국 쪽에 쓰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 쪽에 쓰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친중반매하죠? 이재명이 친중반매하나요? 윤석열이 친중반매하나요?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입니다. 김영춘 전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표 대변인에게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서 다 얘기했던 거고요. 김 전 회장은 당시 지방방송사 보도국장이던 이 전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된 기 의원 등과 2015년 9월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했다.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필리핀을 갔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갔을 거라는 거죠. 필리핀에서 마약 김나정 술자리에서 강제 흡입당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알게 된 사업가 A씨에 의해서 술자리에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문다의 마약이 그냥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설수설하게 쓰는 게 이제 이 마약 복용자들의 SNS에 나타나는 좀 특징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좀 행설수설한 느낌이 나는 거지. 마약도 관련했을 겁니다. 계엄 선포한 거 관련해서. 에디스 모터스를 문재인이 얼마나 밀어줬냐? 2019년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문을 해서 전기버스를 시승했는데 이 전기버스가 바로 에디스 모터스 전기버스였다는 겁니다. 이런 게 버젓이 자행이 됐으니 대통령이 동원돼서 그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까? 정말. 이게 다 뻥카였는데요?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 에디슨 모터스 그 버스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상직 에디슨 모터스 건으로 해서 문재인의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문재인 소환조사 검찰 몰락 자초할 것. 이거를 수사한 사람이 누구냐? 전주지검장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네. 문재인 수사를 다 못하게 이제 막았는데 전주지검장 이창수가 이걸 수사했다. 이게 원래 문재인 수사가 아니고 이상직 수사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상직을 파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게. 이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하다가 대통령께서 눈여보시고 저 사람이 참검사구나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된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탄핵된 사람입니다. 왜 긴급하게 탄핵했을까요? 이 수사를 막아야 되니까. 방탄이죠.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애들이 이런 거라고. 방탄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아니, 이렇게 눈을 씻고 보니까 예. 너무 탄핵이 남발되어 있었고. 탄핵 안 됐으면 문재인이 다음 주에 불려왔을 거라고. 이 건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야. 최재해 감사원장 왜 탄핵했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사드 배치 들어올 때 군사기밀을 중국 정부에 넘긴 거예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11월 18일 알려졌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 스파이예요 이거. 국정원 인사라고. 국방무관은 중국 스파이란 말입니다. 중국 간첩한테 보고 있다고. 미국하고 관계 이 군사 정보를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를 수사를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고 하고 탄핵된 거예요. 그래서 탄핵됐다고, 체제가. 아무것도 밝히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덮어라는 거죠. 아무것도 밝히지 말고 방탄하고 덮기 위해서 탄핵하는 거죠. 예, 탄핵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덮이고 없었던 일이 될 거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게 다 수면으로 다 올라올 거야. 엄청난 이제 뉴스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온갖 폐악질에 관련된 엄청난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진짜. 감사원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 관계자와 외국군, 중국군 장교에게 알려준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사원이 보내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일선검찰청에 배당할 예정. 그리고 탄핵됐죠. 그 바쁜 와중에 탄핵시켰다고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핵심을 노리고 있는 거라니까. 엄청난 전 정부의 이 핵심을 이게 겨냥한 수사들이라니까요.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있어요. 북한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이 있는데 그 간첩들 명단이 다 오픈이 돼갖고 조선족을 통해갖고 북한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잡혀서 참수당했어요. 그 정보를 국정원에서 그게 유출된 정보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조선족한테 넘겼고 조선족이 넘겨갖고 지금 초토화돼 있다고 지금 우리 스파이 조직이 여우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 1차장이 여우가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장난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전기차, 대한민국 배터리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해요 하는 사람들이 왜 핍박 받겠냐고. 나라가 이상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의 내부 간첩이 넘치니까 그렇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대통령이 탄핵 안 되면은 다 밝혀질 거고요.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영 모르겠죠. 이 일 이후에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동안에 주한 미국 대사가 없었어요. 이게 초유의 사태였다고 하고요. 1년 반 동안 없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주한 미국 대사가 임명되어서 왔다고요.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를 이제 진짜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작가님.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멘트 쳤다가 토마토 증권 사장통도 동방민족 갔다 왔다 할 수 있다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 체제해 탄핵을 하루 앞두고 신임 감사위원을 체제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후임으로 뽑아줬습니다. 체제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선임 감사위원이 맞게끔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스파이는 잡아도 처벌이 안 돼. 법이 없어갖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활동한 자만 간첩이에요. 중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는 간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막 간첩법 바꾼다고 동의를 하고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고 얘기했는데 통과시키기 직전에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 안 하겠다. 요새 같은 시절에 간첩이 말이 되냐. 실제로는 간첩이 넘쳐나는데. 간첩법은 너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동의해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번 기회에 차라리 국보법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 네. 이거 때문이죠. 시민단체 인적 상황 무더기 조회했다는 겁니다. 계엄 보름 전에.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 이건 했죠. 네. 시민단체를 넣으려고 하니까. 네. 이 시민단체들이 지금 걸려있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10명을 가서 신원을 확인해라. 어디서 뭐 하고 있냐.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시민단체 이제 임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민석 형인 김민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촛불 행동 대표. 아마 국보법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보법 없애버리자.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수의 시민단체 회원의 인적사항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영장 발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세력 척결을 이뤘다. 바로 이겁니다. 이 시민단체들. 예. 이게 언제라고요? 계엄 보름 전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단독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조선비주 쪽으로 단독을 이렇게 슬그머니 던져준 거죠. 사진 두 개의 배치를 보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자막도 딱 요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하고 있어. 그 밑에 사진이 국회에 이제 군인들이 갈 때 막아섰던 시민단체. 얘들이란 거죠. 이분들은 이제 국보법 위반 때문에 이제 체포되실 수 있는 그 자신의 운명을 알고 감옥 가기 싫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을 주장하고 계신 거고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야 되겠죠. 죄를 지어도 끼리끼리 이제 카르텔 형성해서 하면은 좀 봐주고 넘어가는 세상을 만들 거냐. 부와 큰 권력이 있더라도 감옥 가는 세상을 만들 거냐. 하는 그 갈림길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 큰 권력이 있더라도 감옥을 가는 세상이 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큰 돈이 있고 큰 권력이 있으면 감옥을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걸 다 잘 모르세요. 얘기를 해줄 리가 있나요? 니들이 기대지라서 그래. 그냥 던져주면 던져주는 거 먹고 오열 하면서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치주의 따위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너무 법 믿지 마세요, 여러분. 판사, 검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들이야. 팔은 다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고. 다 봐주고, 일정 부분 봐주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돈 많고 하면 좀 봐줘야 되고, 권력 있고 하면 좀 봐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요. 사회가 돌아간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너무 극심하단 말입니다. 너무 극심해요. 예?